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2일, 이제 일요일이네요. 오전 12시 12분. 자, 이번 동영상은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삭스죠, 삭스. 이 지수를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참고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면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마 나스닥 100 지수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다우 지수랑 S&P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100 지수가 거의 분기봉은 비슷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싱크를 했다는 거죠. 형태를 고가를 넘을 땐 다 같이 고가를 넘고 저가를 깰 땐 다 같이 깨고, 그 다음에 종가는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고 하락하면 같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우지수랑 S&P 지수가 지난 분기 저가를 깨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스닥 100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가를 지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입장은 깰 거다. 왜냐면 저가를 깬 걸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저가를 안 깬 지수가 저가를 깨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제가 모르는 건 뭐냐면, 내려갈 건데 어디에다 고가를 찍고 갈 거냐, 그걸 모르는 거죠. 네? 어디를 찍고 갈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다우지수는 위에 저항이 너무 멀어요. 상단선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반등을 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반등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은 고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가는 동일하게 낄 거다. 그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필반을 보기 전에 다우를 보여드릴게요. 분기봉을 보겠습니다. 분기봉. 안 깼죠? 안 깼잖아요. 근데 다우를 보세요. 다우. 자, 다우를 보면 깨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깨졌잖아요. 깨졌다고. 자, S&P는 깨졌죠. 네?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깨진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나스닥 100 지수는 깨졌어요? 안 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안 깬 거죠. 그래서 같이 깰 거라는 전제로 바라봤던 거예요. 자, 다우의 상단선은 안 찍었죠? 그런데 나스닥은 찍었잖아요. 예? 나스닥은 찍었다는 거죠. 여기를 찍었어요. 15,115. 예? 이 정도. 더 확대해서 보면 조금 더 낮아요. 이 정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길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를 가고 난 뒤에 내리면 저가를 깨러 가는 거죠. 저는 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긴 깨진다. 예? 여긴 깨질 거다. 왜? 다우랑 S&P가 깼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세요. 이걸 못 깨? 말도 안 되지. 이걸 깰 거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설마 이거 깨겠지. 이걸 못 깨겠어요? 요만큼 남았는데, 자, 저가가 3,310이에요. 지금 종가가 얼마예요? 3,316입니다. 6%만 내리면 돼요. 예? 6%를 못 내린다? 그건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여기도 상단선 맞고 내려왔어요. 예, 상단선 맞고 내려왔다. 아마 삭스 이야기할 때 이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동영상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지. 자, 이미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하방은 보유 영역이에요. 보유 영역. 보유를 하시되 신규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저가를 깨면 목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목표가. 예? 자, 고가를 못 넘었죠? 고가를 못 넘어서 고가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는 여길 가야 되는 거지. 예, 고가는 여길 가야 됩니다. 여길 가려면 저가를 깨야 되고, 저가를 깨는 순간 저가 투자심도 내려가고 종가도 내려가죠. 그럼 종가 목표치는 어디예요? 여기고. 예.
저가 목표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0이 붕괴돼야 되는 거죠. 이 구조로는 2000이 붕괴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예, 이걸 기다려야 돼요. 예, 가장 최소치가 2911입니다. 가장 최소치가 2911이고 욕심을 내면 2306, 2900, 2091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분기에 갈 거냐 다음 분기까지 연장할 거냐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남았냐? 3분기에서 4분기 남았어요. 이번 분기 포함해서 3분기 또는 4분기. 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내릴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작년 저점을 깰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롱으로 보면 하방이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자, 이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차트를, 예, 본인들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자, 내려갈 때 파란 게 이렇게 올라가고, 빨간 게 이렇게 내려가면 두 개 다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288까지는 찍을 수 있죠. 이 구조로 보면 그래요. 근데 사실 상단선 안 찍고 그냥 분기봉 상단선만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고점 탐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문제예요. 예, 이런 건 모른다고. 왜 여기서 고가를 찍었는지 월봉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내려갈 거다. 결국에는 저가를 깰 거고, 저가를 깨면 이제 작년 저점까지 개방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에 중요한 건 종가 하락이에요. 왜냐면 종가가 영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 하락하면 올해 12월까지는 싹 다 하방이에요. 예?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1구간이 예, 올해 말까지 12월까지는 다 1구간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달 종가만 하락하면 된다. 그러니까 남은 7거래일 동안 종가가 월봉상 하락하면 예, 성공한 거죠. 월봉을 하락시키는 건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자, 주봉 예, 먼저 장대음봉으로 끝났어요. 예, 일봉도 이렇게 끝났고, 일봉은 다 먹고 주봉 보면 주봉도 아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예,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이건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저가를 깨는 건 전혀 문제 없고, 하락의 맥스 값은 이 정도 됩니다. 3182. 예? 3182까지 개방이 돼 있어요. 이건 주봉으로 보면 그렇고, 이주봉으로 볼까요? 이주봉으로 보면 꺾였어요. 그죠? 꺾였죠?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기본 수치는 3274까지는 일단 개방이 됐고, 예. 여기까지 개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동 온다면 요 정도. 예. 3352.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온다 그러면 3352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누르면 이제 예, 3275까지는 누를 수 있어요. 그 아래까지도 눌러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이 월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월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월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월봉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월봉이 만약에 음봉으로 끝난다라는 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달에 월봉이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어쨌든 월봉은 내려가려고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월봉이 윗꼬리를 달고 예, 음봉을 그리는 자체는, 월봉 자체는 하락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분기봉의 입장에서 보세요. 분기봉의 입장에서 보시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러면 내리려면 빨리 고점을 만들어야겠죠. 예? 내리고 싶으면 고점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점을 12월 달에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상승이 왔다가 내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이번 달 고가가 이번 분기의 고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얼마나 종가가 내려서 마감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월봉이 이번 달에 만들어진 고가를 다음 달에 넘지 못하게만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이번 달 고가가 이번 분기의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면 이번 분기의 고가가 나왔다라는 건 예,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죠?
분기봉이 원하는 하락의 폭은 어마무시해요. 작년 저점까지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분기 고가를 다시 넘을 수 없는 탄탄한 월봉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윗꼬리가 제대로 달린 음봉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월봉에 만들어진 상승의 힘, 즉 하단선을 다 전멸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월봉이 아래쪽에 열리면서 누르고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일단 중요한 팩트는 나스닥 100 지수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든 전분기 저가를 깨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죠? 깨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응?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분기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삼성전자도 지난 분기 저가를 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 지수 종목들이 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끌어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사실 배터리가 죽으면서 지수가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화학업종, 배터리 업종,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 그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배터리 2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개인 매수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지수가 내렸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잘 버텼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내리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주가도 함께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전분기 저가를 깨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월봉이 양봉이잖아요. 지수는 음봉인데 삼성전자는 양봉이라고요. 그러면 필라델피아가 잘 영향을 준다면 삼성전자도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월봉은 사실 이게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 5월까지 하락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내년 5월까지 하락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계속 내려갈 거냐, 그건 저도 모르죠.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저는 하락세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5월 아래 작년 저점은 깬다고 보는 거예요. 빨리 깨면 더 많이 내려갈 거고, 천천히 깨면 작년 저점을 깨는 게 목표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치는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좋고 AI 기업에 대한 기대감,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제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저는 딱 차티스트이기 때문에 구조만 봅니다. 지금은 호재가 떠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뜨면 안 돼. 더 이따 떠야지. 그러니까 내년 3분기 이후 뜬다 그러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는 끝이다. 반등은 오더라도 매수는 없다예요. 왜냐, 분기봉이랑 월봉이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멈추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분기 저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고 난 뒤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월봉이 아닌 주봉이 양봉으로 완전히 한 번은 돌아선 뒤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싹스를 보유하는 전략은 저는 계속 유효한 거죠. 지금 저는 상승한 걸 다 토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 저는 이 엔비디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엔비디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엔비디아의 월봉을 딱 보시면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한 거 요거잖아요.
추세와 볼벤이 만나는 자리. 저는 그걸 중요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게 여기에요. 근데 이 위치가 저가를 방어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깨겠구나. 그죠? 저 저가를 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월봉은 지난달 저가를 깰 수 있다. 근데 지난달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게 되고,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예, 여기까지 내려가죠. 내년 5월까지.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의 주가와 함께 내년 5월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하락을 만들려면 저가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타겟은 뭐냐? 403이에요. 403. 지금 주가는 의미가 없어. 403을 깨야 돼. 그럼 이제 403을 깨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냐? 6개월 봉을 보셔야죠. 34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올라가려면 이제 340까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60불이니까 20% 정도 추가 하락이 더 필요해요. 자, 엔비디아가 20% 빠지는 동안 필반이 20% 빠지거나 나스닥 100 지수가 20%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까요? 20% 하락. 예. 지금 나스닥 100 지수가 얼마냐면 14,560입니다. 14,560. 그러면 14,560이 14,560 곱하기 0.8이죠? 20% 빠지면. 예. 그러면 11,648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수치상으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16이죠. 여기도 0.8을 곱하면 2,652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 주가를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얘가 403을 붕괴한다 라는 거. 그죠? 지금 여기서 403 여기를 붕괴하는 날이 오면 그 다음에 타겟은 340이 될 거라고 봐요. 403을 붕괴하면 340까지 내려갈 거고, 340까지 내려가면 20%. 지금 현재 지수에서 20%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해서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직격탄을 맞겠죠. 예? 지금 AI 반도체 납품한다고 어거지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나가 자빠져 봐요. 그러면 필반, 삼전, 하이닉스가 같이 자빠질 텐데 그 상황에서 과연 코스피 200 지수가 잘 버틸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안에 사실 403불을 붕괴하는 이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고, 뭐 인텔, 뭐 마이크론, 저는 그런 종목은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엔비디아가 403을 붕괴하느냐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전분기 저가를 깬다면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대장주격인 엔비디아도 전분기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403을 붕괴하면 340까지 열리는 지옥문이 활짝 개방되는 거죠. 그 얘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오지 않겠어요? 영향을 같이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는 사실 뭐 한 2300 언더까지만, 코스피 지수로 2300 언더까지만 내려주면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건 아마 1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입장인 거죠. 상방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방에 기초한 그런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하실 거냐 말 거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그분들, 여러분의 돈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겠지만 경제적인 환경은 돈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의 돈이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투자에 활용된다고 해서 경기가 나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S&P 지수, 뭐 나스닥 지수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의 움직임과 별개로 경제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시간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면 증시는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채 문제가 있고 미국은 인플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부채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거품 상태인 거죠. 모두가 거품인 걸 알아요. 거품인 걸 알지만 본인이 거품을 쥐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거품이 발생하길 원해요. 왜? 돈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거품이 꺼지는 거를 싫어하죠. 왜?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 되니까. 근데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이 그렇게 좋은 상황인지. 저는 IMF를 겪어봤으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IMF 터지기 전의 느낌이나 지금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돈으로 다 틀어막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돈으로 다 틀어막고 있다고. 이제 재미 들린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자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을 쓰는데 해결이 안 돼. 과거에 그런 정책들을 집행했던 분들은 머리가 나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써요. 그리고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작용조차도 돈으로 틀어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는 잡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제의 문외하고 세상의 문외한 제 눈에도 그런 게 보이는데 참 신기합니다.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사고가 터져야 끝나지 않겠어요? 그게 주가가 박살나는 일이든 아니면 채권 사태가 터지든 어느 한쪽으로 골마 터진 부분이 표면화돼야 그 다음부터 해결하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제 지난분기 저점이 깨지길 기다립니다. 나스닥 100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근데 이 두 지수에 모두 포함된 종목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저는 340불까지 봐요, 일단. 403불이 무너지면 340불까지 간다고 보고, 그러면 60불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60불. 400불 기준으로 60불이면 20%가 아니라 15%거든요. 잠깐만요.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403에서 340불. 40불을 빼면 60불이에요. 나누기 403. 나누기 403이죠. 나누기 403인데 403, 잘못했다. 다시 해야 돼요. 63 나누기 403이면 15.6%. 15.6%란 말이에요. 그러면 14,560에서 15.6%니까 0.75를 곱해야 되네요. 그러면 1920이에요. 1920.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죠? 1920을 어디서 봤어요? 잠깐만요. 나스닥 100지수에 1920이 어떤 숫자지? 여기 봐요. 종가잖아. 여기. 가장 낮은 종가가 1920인데, 딱 거기에요. 응? 딱 거기야. 진짜 신기하네. 그죠? 14,560에서 0.75를 곱하면 1920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340불을 찍으면 나스닥 100 지수는 1920까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3불 붕괴 여부 관찰하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분기 저가를 깨는지 보세요. 그거 깨지면 매수는 스탑입니다. 매수는 스탑. 그리고 저같이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규로 하방을 잡는 건 저는 절대 반대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신규로 잡을 분들은 여기서 잡았어야 돼요. 여기 3,542 여기서 하방 잡으신 분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계속 관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